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활동이 최근 김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살 제자에게 폭언 등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 지난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키워드는 코로나와 비행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즉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이 대출 사기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남호 기자, 전북경찰청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분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2,85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85%인 2,440여 건이 대출 사기형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출 사기형이란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라면서 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경찰은 주로 40대에서 50대의 주민들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대출 사기형 다음으로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 사칭형이 많았다고요? 네, 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 사칭도 41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연도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610여 건의 피해 금액이 59억 원이었고 지난 2019년에는 970건에 155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월부터 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쯤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의 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관련 키워드는 코로나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정읍에서만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12명은 양지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는 양진마을에 이동 제한 명령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직원이 마을의 출입구를 전부 좀 차단하고 꼭 필요시에는 우리 직원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자 정읍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정읍은 저희가 이제 생활권에 가까워서 자주 나가서 모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진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조심스럽죠. 동일 집단 격리된 양지마을 주민 44명을 향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양지마을 엄마 아버지들 힘내세요. 꼭 이 코로나는 이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비행장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를 전주 도동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김승숙 전주시장을 만나 전주대대 이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정 부지 근처에 거주하는 김제 익산 지역민들은 이미 항공대대가 옮겨오면서 막대한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항공대대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지역민들은 군시설 추가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대대에서 운용 중인 군용기 노선을 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와 이전 합의 각서까지 체결한 상황. 전주시는 소음 문제에 대해선 주민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주대대 이전을 놓고 벌어질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까지 나서서 곡창지대에 전주대대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군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손으로 강하게 쥐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는 아이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도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 활동이 최근 김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송화준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김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공공 후견인이 치매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만약 어르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었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셨을지 생각하며 후견인이 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네, 전북에서는 이 김제시가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건데 도입 배경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제시는 인구의 30%가 노인 인구이며 치매 추정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3,304명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은 신상관리나 병원 치료에 대한 동의 등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도와줄 누군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치매 어르신에게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업은 연초 1월부터 준비하고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김제시의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어르신의 데이터를 매칭하여 독거 치매 어르신을 찾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단절된 최종 2명의 치매 어르신을 발굴하게 되었고 치매 어르신의 후견 필요성 여부와 후견 유형 결정, 후견인 후보자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후견 심판을 청구하여 최종 10월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 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 관리, 각종 서류 발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게 되며 치매 어르신을 위해 후견인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김제 씨와 법원에서 지원 감독하게 됩니다. 네, 이 치매 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하고 또 일상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치매 어르신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있다면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치매 어르신이 혼자 계시면서 가족과 함께 누리는 행복을 잊고 사셨을 텐데요.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지금만큼만이라도 유지하실 수 있게 내년 어르신과 후견인이 함께 떠나는 행복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여행을 통해 어르신과 공공 후견인이 더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으며 가족이 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송화준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노인 생활시설 면회가 전면 금지되자 남원시가 비대면 영상통화를 지원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노인 생활시설 12곳에 태블릿 PC를 보급해 노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보호자가 수시로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노인 생활시설 300여 명의 입소자들에게 1,400여 차례 영상통화를 제공했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면회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입소자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 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 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모두 1,0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등 국가가 부담한 금액도 348억 원에 달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상을 박준배 김제시장이 수상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내외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 군수 등 30여 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도 때이른 초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한낮 기온 20도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한낮 기온 21도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 살펴보면 임실 19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는 계속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서 파고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목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